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신영입니다. 이번에는 인지, 언어 및 사회성 발달의 적신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만 14일부터 71개월 사이에 영유아에 대한 영유아 건강 검진 사업이 있습니다. 특히 9개월에서 12개월에 시행하는 3차 영유아 검진 사업부터는 발달의 평가 및 상담이 포함되어 있어서 영유아 건강 검진을 통해서 발달의 적신호가 발견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학교에서 발달의 적신호를 발견하고 심화 검사를 권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적신호를 가지고 외래에 내어난 아동들에 대해서 외래에서는 적신호가 맞는지를 확인하고 확인이 된 경우에는 심화 검사를 통해서 발달 지연에 대한 정량화를 하고 또한 발달의 양적인 지연뿐만이 아니라 발달의 질에 대한 이상, 퀄리티 데비에이션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후에 발달 지연이 심한 경우에는 발달 지연의 원인에 대한 진단을 시행하고 동시에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인지, 커그니션은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는 정신활동입니다. 지능, 인텔리전스는 인지의 일부분에 해당하는데 얼마나 쉽게 그리고 얼마나 효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대한 인지의 질에 해당하는 것이 지능, 인텔리전스가 되겠습니다. 인지의 발달 단계에서 중요한 개념은 정신적 조작, 멘탈 오퍼레이션에 대한 것입니다. 정신적 조작은 실제로 일어날 필요가 없는 일의 결과를 정확하게 상상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블랙홀에 누구나 가보지 못했지만 실제로 일어날 필요가 없는 일의 결과를 정확하게 상상해서 블랙홀에 대한 이론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정신적 조작의 한 예가 되겠습니다. 박경리 작가의 토지에 관한 것인데 대하소설로서 제1부는 작가의 경험에 기초해서 작가의 고향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또 2부에서는 만주의 용정을 배경으로 한 내용이 기술되고 있는데 이 작가는 용정에서 살아본 일은 없지만 이것을 실제로 일어날 필요가 없는 일의 결과를 정확하게 상상해서 내용의 줄거리가 잘 맞아떨어지도록 대하소설을 집필했습니다. 이러한 정신적인 조작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인지의 기능이 되겠습니다. 정신적인 조작은 초등학교 이후부터 가능하고 초등학생들은 정신적 조작이 가능하지만 본인이 실제로 경험하였던 내용에 국한되어서 정신적 조작을 할 수 있고 중학생은 되어야 경험한 것을 뛰어넘어서 추상적인 정신적인 조작 또는 포멀 오퍼레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인지 발달은 연속적으로 일어나지만 그 특성에 따라서 약 4가지의 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생 직후부터 2세까지는 감각 운동기입니다. 이때 유아는 신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지식을 얻습니다. 즉 잡고 빨고 밟는 등의 경험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점진적으로 구성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인지 발달 중에 하나가 대상 영속성, 오브젝트 퍼머넌스입니다. 이것은 만 6개월에서 8개월에 시작이 되는데 대상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즉 엄마가 아기 앞에 있다가 이와 같은 쿠션을 이용해서 엄마를 가렸을 적에 생후 6개월에서 8개월이 된 아동들은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쿠션 뒤에 엄마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한 같은 맥락으로 공이 있고 그릇으로 공을 덮는다고 하더라도 아이는 그릇 안에 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릇을 들어 올려서 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엄마 아빠가 얼굴을 손으로 가리면서 하는 깍꿍놀이도 이때 하게 되는데 약 9개월 정도의 아동들은 대상의 영속성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깍꿍놀이에 대한 흥미를
금세 잃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 조작기입니다. 멘탈 오퍼레이션이 되지 않는 시기로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시기고, 이 시기에 많은 인지의 발달이 발생해서 전 조작기를 4세, 7세로 나누어서 알아보겠습니다. 2세에서 4세까지의 가장 큰 인지적인 성취는 상징적인 사고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상징을 사용한 가상놀이로 소꿉놀이나 병원놀이 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2세에서 4세에는 반드시 소꿉놀이, 가상놀이가 나와야 되고, 예를 들면 본인이 의사라고 가정을 하고 본인이 엄마는 아니지만은 인형을 데리고 엄마 놀이를 하고, 인형 2개를 가지고 각각에 대해서 역할 놀이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인지 발달의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시기의 인지의 발달로는 18개월이 되면 신체의 세개 부위를 알게 되고, 24개월에는 코끼리, 기린 등의 동물을 찝을 수 있고, 본인이 좋아하는 만화의 캐릭터들을 알게 됩니다. 36개월이 되면 숫자와 색깔에 대한 학습이 시작됩니다. 이 아기를 보면 이 아기가 정말 사람인 것처럼 놀고 있는데, 이 시기에는 모든 사물에 생명이 있다고 여기는 물활론적인 사고, 애니미스틱한 싱킹이 나타납니다. 이 시기의 아동들은 정말로 장난감이 아프고 인형이 울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나타났다가 만 4세에서 5세가 되면 이와 같은 물활론적인 사고는 점점 감소하기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의 대표적인 사고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사람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와 달은 인간을 위해서 누군가가 만들었고, 번개는 죄 지은 사람을 벌하기 위해서 내린다는 이런 것들이 인공론적인 사고, 아티피셜리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4세 이전의 아동들은 매우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이 이러한 산을 볼 적에 아이가 볼 수 있는 산의 모습은 이와 같은 것인데, 상대방도 본인의 반대편에 있는 상대방의 관점에서는 이와 같이 보이는 것인데, 4세 이전의 아동들은 타인도 자기가 보았던 것을 볼 거라고 예상합니다. 즉, 전 조작기의 아동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2세에서 4세까지 아동의 인지 발달은 상징적인 기능이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서 상징적인 사고를 하고 가상놀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 그리고 물활론적인 사고와 인공론적인 사고를 하고, 이 단계에는 보전 개념이 아직 발달하지 않습니다. 4세에서 7세가 되면 아이들은 물건들을 서열화할 수 있고, 물건의 특성에 따라서 같은 속성을 가진 것끼리 분류하는 클래시피케이션이 나타납니다. 4세에서 7세 사이에는 서열화가 나타나고, 서열화라는 것은 일정한 특성에 따라서 사물을 순서대로 늘어놓는 것인데, 4세 때부터 시작이 돼서 초등학생이 되어야 완전한 서열화를 할 수 있습니다. 전 조작기 단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보존의 개념입니다. 유아기에는 보존 개념을 획득하지 못하다가 연령이 증가하면서 쉬운 개념부터 보존 개념이 획득됩니다. 따라서 5, 6세의 아이들은 보이기는 다르게 보이지만 2개의 수가 같다는 것을 알게 되고, 즉 수에 대한 보존 개념이 나타나고, 6, 7세가 되면 2개가 다른 위치에 있지만 길이가 같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초등학생이 되면 2개가 모양은 다르지만 양이 같다는 것, 그리고 고학년이 되면 부피에 대한 보존 개념을 알게 됩니다. 이제 초등학생이 되었고, 이때는 구체적인 조작기가 됩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세상에서 경험한 것들에 대한 정신적인 표현에 상상적인 변형을 포함해서 만약에라는 시나리오를 상상하게 됩니다. 이때는 덧셈과 뺄셈과 같은 연산을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대상이 어떤 식으로 변경되더라도 변하지 않는 특성을 대상이 갖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대상의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분필 조각이 둘로 부서져도 각각의 것이 여전히 분필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이때는 가역성에 대한 인지가 발달합니다. 물은 얼었지만은 녹아서 다시 액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2+3이 5면 5 빼기 3이
일하는 것과 같은 수학 문제에서의 가역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조작기, 초등학교 시절에는 서열화가 더 완벽하게 되고 분류화를 더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연역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서 대전제에서 작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은 죽는데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므로 소크라테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화, 분류와 서열 등 집합적인 관계에서뿐만이 아니라 공간적이거나 인간적인 관계를 이해하게 됩니다. 초등학생이 되면 논리가 등장하게 되고 탈자기 중심화가 돼서 이와 같은 세 가지 산에 대한 실험에서 본인의 시각은 이와 같은 것이지만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학생이 되면 추상적 조작기, 포멀 오퍼레이셔널 스테이지가 됩니다. 이때는 가설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서 새로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과거와 현재의 경험을 통해서 가설적인 상황을 설정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과학적인 사고와 추상적인 사고를 하고 체계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기억 능력이 크게 향상돼서 기억 용량이 증가하고 2세의 유아는 약 2개의 숫자를 회상할 수 있고 5세의 유아는 4개에서 5개의 숫자를 회상할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7개에서 8개의 숫자를 회상할 수 있게 됩니다. 인지 발달의 적신호입니다. 인지 발달을 포함해서 모든 발달은 발달 수준이 6개월 이상 지연이 되어 있는 것 또는 동일 원령 집단 내에서 마이너스 2 표준 편차 미만인 경우 또는 2.3 백분위수 미만인 경우에 발달 지연이 있는 것이고 발달 지연이 심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약 12개월 이상의 지연이 있는 경우 마이너스 3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미만인 경우 동일 원령 집단 내에서 1 백분위수 미만 100명 중에 100등인 경우를 발달 지연이 심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인지 발달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인지 발달의 지연이 있을 때 이것을 적신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상의 영속성이 6개월에서 8개월부터 나타나는데 이것이 상당 기간 동안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도 적신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형놀이, 소꿉놀이, 역합놀이가 반드시 나타내야 되고 2세가 넘으면 이것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리고 수에 대한 보존성이 5 내지 6세, 길이에 대한 보존성이 6 내지 7세에는 나타나게 되고 간단한 서열화와 분류화가 만 4세부터는 나타나야 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6개월 이상 지연이 되는 경우 적신호가 되겠습니다. 또한 만 3세가 되면 소꿉놀이, 역할놀이 등이 나타나고 약 2~3명과의 놀이가 되어야 되고 이때는 본인이 스스로 1개에서 2개 정도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만 4세가 되면 소꿉놀이와 역할놀이는 더 발달하게 되고 4명에서 6명의 친구들과의 놀이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48개월 이후에는 숨바꼭질을 할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수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이때 인지발달의 지연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신체 부위, 동물, 그 다음에 캐릭터, 숫자와 색깔 등에 대한 인식이 6개월 이상 지연이 되는 경우도 적신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언어 발달의 적신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언어 발달에서 말도 못하고 말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이 적신호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아기가 말귀는 다 알아듣는데 말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적신호인지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말귀는 다 알아듣고 말을 못한다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기다려보면 순간에 다 한다는 것입니다. 즉 말귀를 다 알아듣지만 말을 못하는 경우는 적신호가 아니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 지연이 있는 경우에 언어 지연 자체가 아기에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어른들도 외국어를 쓰는 외국에 갔을 때 식당에서 음식을 하나 시키는 경우에도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고
있고 친구를 만들기도 어려워서 언어가 되지 않을 경우에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기들도 언어 지연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집 등에서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언어 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친구들을 잡아 끌거나 해서 행동으로 의사소통을 하면 분쟁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기에는 놀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언어가 놀이에 매우 중요한데 언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이 생기고 놀이에 참여하지 못하면 아기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기가 짜증이 내고 폭력성을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발달의 본질은 또래 애들과의 상대적인 비교입니다. 아기가 어느 정도 말귀를 알아듣는다고 하더라도 또래 아이들만큼 다 알아듣는지 혹은 어느 정도 알아듣지만 또래 아이들과 비교하면 많이 늦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말로 말귀를 모두 다 또래 아이들만큼 알아듣는 거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어 영역은 후반 원령대로 갈수록 인지와 사회성 영역과 상당한 관련성을 보입니다. 언어는 대화의 사회적 적절성이 있어야 됩니다. 즉 언어의 활용성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언어 지연이 있을 때 단순한 언어 지연인지 또는 인지 지연이 있어서 언어 지연이 있는 것인지 또는 사회성의 지연으로 언어 지연이 있는지에 따라서 단순한 언어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인지 치료를 추가해야 되는 것인지 놀이 치료와 작업 치료 등을 추가해야 되는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정상 언어 발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4개월이 되면 대부분 명사인 약 200개의 표현 어휘를 갖게 되고 두 단어를 결합해서 간단한 절을 만들게 됩니다. 36개월이 되면 약 400개의 표현 어휘를 갖게 되고 문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8개월이 되면 약 900개 정도의 표현 어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세가 되면 성인 언어의 약 90%를 습득할 수 있고 5, 6학년이 되면 완전한 성인 수준의 언어를 습득할 수 있습니다. 성인과 다른 점은 내용이 아이들의 내용이라는 것일 뿐 문법이나 기본적인 단어에서는 완전한 성인 수준의 언어를 습득하게 됩니다. 언어 발달의 적신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8개월에 표현 언어가 10개 미만이 되거나 이것저것 등의 포인팅이 안 될 때는 언어 발달의 적신호입니다. 24개월이 됐을 때 표현 언어가 50개 미만이라든지 싫어, 안녕 등의 몸짓을 하지 못할 때 그리고 두 조합의 절이 되지 않을 때는 적신호입니다. 36개월이 됐을 때 표현 언어가 300개 미만일 경우에 그리고 3어 조합이 되지 않을 때 손을 이용해서 코끼리나 멍멍 등의 몸짓을 표현하는 상징적인 몸짓이 되지 않았을 때도 적신호가 되고 36개월이 됐을 때 무슨 말인지를 반 이상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적신호입니다. 48개월이 됐을 때 지읒 계열의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예를 들면 자동차, 장난감, 자전거 등의 발음이 불가능한 것도 적신호입니다. 60개월이 됐을 때 시옷 계열음의 발음이 불가능한 경우 예를 들면 사과, 시소, 소리 등을 발음하지 못하는 경우고 적신호입니다. 또한 이때 소리가 심하거나 스타카토처럼 끌어서 말하는 느낌이 있는 것도 적신호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사회성 발달의 적신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사회성의 발달은 약 2돌이 됐을 때 엄마나 아빠를 보고 사회적 스마일, 소셜 스마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생아가 보이는 베넷 웃음이랑은 다른 것입니다. 엄마를 보고 이와 같은 사회적인 미소를 띠게 되고 6주에서 8주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4개월에서 6개월이 되면 낯선 사람에 대한 낯가림이 나타나고 10개월부터는 엄마와 분리됐을 때 심한 분리 불안을 나타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낯가림과 분리 불안은 정상적인 사회성이 발달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약 6개월부터는 아기를 불렀을 때 호명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기를 불렀을 때 돌아보게 됩니다.
이러한 호명 반응도 반드시 나타나야 되고 24개월부터는 인형놀이가 나타나게 됩니다. 3세가 되면 인형놀이가 나타나고 소꿉놀이를 하게 되고 두세 명의 친구들과 놀이를 하게 되고 하나에서 2개 정도의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3세가 되면 이와 같은 소꿉놀이, 가상놀이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48개월이 되면 4명에서 6명과 놀이를 하게 되고 숨바꼭질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더 많은 친구들과 놀 수 있고 규칙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사회적인 의사소통과 사회적인 상호작용의 지속적인 결함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3가지의 특성을 나타내야 합니다. 즉 사회적 감정적인 상호성이 결합되어야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상호성, 레시프로시티가 되지 않는 것이고, 자폐 스펙트럼이 있는 아동들 중에서 말을 비교적 잘하는 아들이 있습니다만 자폐 스펙트럼이 있을 적에는 이와 같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잘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눈 맞춤을 못한다든지 사람의 얼굴의 표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제스처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호 관계가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관계의 발전이나 유지 등이 되지 못하는 경우, 이와 같은 3가지의 사회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지속적인 결함이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동시에 매우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 나타나는 것이고 적어도 2가지 이상이 동시에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은 물건을 일렬로 놓는다든지 바퀴를 돌린다든지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텔레비에서 본 대사를 반복하고 또는 다른 사람의 말을 반복하는 등과 같은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성을 고집하는 것으로서 매일 똑같은 옷을 입는다든지 똑같은 길로만 가야 된다든지 하는 것이고, 매우 제한되어 있는 관심사를 갖고 있습니다. 강도나 초점에서 극도로 제한되고 고정적인 흥미를 갖는 것입니다. 숫자에 제한된 관심사를 갖는다든지 자동차가 있을 때 자동차 전체가 아닌 바퀴에만 제한된 관심사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감각 정보에 대한 이상 반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소리에 대한 방어를 나타내고 반짝반짝한 네온사인 등에 대해서 과도한 관심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와 같은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나 흥미가 2가지 이상 나타나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사회성 발달의 적신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인 미소가 2달까지 나타나야 되고 낯가림이 4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는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분리불안도 10개월에는 나타나야 되고 만 6개월부터는 호명 반응이 시작이 됩니다. 18개월에는 호명 반응이 떨어지면 보다 명확한 증상이 나타나서 이름을 불렀을 때 고개를 돌린다 만다든지 10번 부르면 2-3번 반응하는 것이 대표적인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초기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물질에 집착한다든지 반복적인 행동을 동반한다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집착이나 특징적인 행동은 조금 나중에 나타나서 만 24개월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매우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고정된 흥미를 갖는 것입니다. 퍼즐에 매우 집착한다든지, 색연필은 그림을 그리는 것인데 색연필을 기능에 따라 사용하기보다는 일렬로 줄을 세우거나 기차 자체로 노는 것이 아니라 일렬로 줄을 세우는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감각적인 자극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인지, 언어, 그리고 사회성 발달의 적신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